지난달 중동 지역 한국 대사관에 충격적인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보낸 이는 내전 중인 예멘의 반정부군이었고 이들은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즉 정식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이 비선을 통해 지원을 요청해온 것인데요. 반군들까지 한국을 향해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자 한국의 외교가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 아니냐며 세계인들마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외교관은 곳곳의 반군들이 우리에게 방역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한국의 위상이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갇히거나 추방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130여 명을 그대로 비행기째 돌려보냈고 베트남은 이미 이륙한 하노이행 항공기를 향해 다른 공항으로 가라고 일방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부는 일부 언론으로부터 외교 참사란 비난을 들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적극적인 검사와 투명성 그리고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방역 정책이 대외적으로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러한 관계는 역전됐습니다. 한국을 향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상대국들의 강한 유감을 표하느라 분주했던 우리 외교부는 이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바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해외 언론은 한국의 투명성, 열린 소통, 민관 협력을 방역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도력과 시민 정신에 대해서도 주목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보도된 42개국 436개 매체 기사 5,589건을 분석해 지난 4일 결과를 공개했는데 지난 100일 동안 보도된 한국 관련 외신 기사는 총 8,610건이며 이 중에서 한국의 방역 관련은 5,589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외신 보도를 분석해보면 한국의 방역 대응이 세계적 모범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었는데요. 한국의 방역 대응이 모범 사례인 이유에 대해 오스트리아 최대 언론사인 크로넨 차이퉁은 고립과 분리가 아닌 국민과 협력의 사회적 연대라는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고 한국은 초반의 혼선과 정치적 쟁점화를 넘어 폭넓고 심도 있는 대응을 펼친 나라로 지금은 세계 대유행을 벗어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한국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각국 외신들은 한국의 경우 공황, 사재기, 봉쇄가 없는 산무 상황이 벌어져 미국, 유럽 주요국과 가장 선명히 대비되며 확진자 급증 사태 속에서도 차분한 일상과 세계 최저 수준의 치명률이 공존하는 유일무이한 국가로서 한국을 조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투명성과 열린 소통, 민관 협력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한국은 감염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는 차분한 환경이 조성되어 공황 상태를 방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온라인 매체 인민망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된 한국의 방역은 무엇이 달랐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창의적 검사 방식, 투명한 데이터, 사람 중심의 정책 때문이라며 첫 확진 사례 이후 매일 브리핑을 통해 관련 데이터와 방역 상황을 알려 공포심을 불식시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세계 대유행을 선언할 당시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치명률을 보인 나라로 미국의 폭스뉴스는 한국을 세계의 표준이자 최고의 기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의 조언가이자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전염병 전문가 닐 퍼거슨 박사는 한국의 최고 모델을 따라야 한다라며 한국에는 지속가능한 전략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각국 외신들은 한국의 대대적인 검사, 기술, 시민의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위해 취한 조치들 뿐만 아니라 개방성, 투명성, 신속성, 혁신 추구 등 한국 사회의 가치 지향점까지도 방역 성공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했는데요. 한국만의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치료를 통해 봉쇄 상황을 피했다는 점에도 호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 한국은 확진자 급증 사태에서 전 세계 최초로 선거를 실시한 나라로도 집중 조명됐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전한 선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확진자 증감의 중요 분수령인 총선, 종교집회 허용, 개학을 차례로 뛰어넘어 생활 방역을 선도하고 한국 방역의 세계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세계 각국과 경험을 고루 나누는 실천국으로 조명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광범위한 디지털 정보 수집에 대해 권위주의적 통제 강화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각국 외신들은 이에 대해 한국을 보호하고 반론하는 데 힘을 실어줬는데요.
프랑스의 대표 일간지 르몽드는 유효성 만료 시 개인정보가 즉시 폐기된다는 점을 부각했고,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한국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 이래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축에 드는 사생활 보호법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면서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이 감염병 대처 목적으로 제정된 법에 근거한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호주 언론 더 오스트리아는 전면 봉쇄 또는 집단 면역에 두 가지 선택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은 놀라운 반증 사례라며, 한국의 경우 인상적인 체계가 있는 덕분에 대대적인 개방 경제가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각국 외신으로부터 극찬을 받는 한국이 앞으로도 높아진 위상과 국제적 책임의 연대 속에서 한국의 정책과 문화와 관련한 외신들을 꾸준히 분석해 해외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 프렘푸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시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푸시입니다. 오늘 아베는 비상사태를 5월 31일까지 연기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 와중에 고베시의 한 병원에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2의 러시아꼴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베 병원의 충격적인 발표와 러시아의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베의 발표를 보는 일본 국민들의 속은 답답합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어떤 상황이기에 비상사태가 연장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해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등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숫자나 정보를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뭐 좀 제대로 설명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이 최종 판정자를 재생산하는 숫자가 1.7명이라고 하면 곧 폭발적인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말인가. 또 다른 곳에서는 1.0명 미만이라서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아베 정부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전파자의 전파 경로를 70% 이상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모든 상점과 업종들이 불안해하고 계속 휴업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정부가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를 확대했으니까 일부 해제나 강화되어야 하는 지역과 도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다 보면 아베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일본 국민들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비상사태를 연기를 하려면 그동안 어떻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어떠하다는 설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며칠 더 연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소독약, 면봉 등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의료 현장과 시스템은 완벽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거죠. 아베를 믿고 지지해줬으니 턱 삐져나온 마스크 쓰고 멍 때리지만 말고 말을 좀 하라는 거죠. 사실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일본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문제점을 고친다고 부랴부랴 하는 것이 놀랍다는 거죠. 최근 오사카시에서는 C19 테스트가 보건소에서 최대 10일 정도 기다려야 하고 하루 최대 400건만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져서 민간 테스트 기관을 활용해서 1일 89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사카에서는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급변해서 불행한 일을 갑자기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조치를 취하나 싶네요. 이때 고베시의 시립병원 병원장이 그동안 비밀 프로젝트로 진행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베 시립의료센터 중앙시민병원은 발열 및 기침 증세가 아닌 일반적으로 외래를 오는 방문객 1000명을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C19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 489명 중 16명, 여성 511명 중 17명이 C19 항체 소지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체의 3.3%입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예측하면 고베시의 인구로 환산해보면 4999명이 현재 최종 판정자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병원이 파악하고 있는 69명의 594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병원장은 현재 고베시의 최종 판정자는 260명인데 4만 명 예측치와는 너무 차이가 크다.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병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항체가 생겼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전파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한 항체 검사를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있다. 불행한 일을 당하는 확률이 현저하게 낮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라고 보면서도 이제 모든 판단은 정치인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은 일본인들은 인구 대비 3.3%의 숫자가 가지고 오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제2의 러시아가 되어서 조만간 최종 판정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 예측이 이제는 불길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초기에는 C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한 것으로 평가를 받던 국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증세가 되어서 현재는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3일 지난 24시간 확인된 C19 신규 최종 판정자는 1만 633명으로 총 13만 4,687명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 퍼센트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지난 24시간 동안 58명으로 지금까지 1280명이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숫자에 근거해 이달 12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어서 국내외에 많은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은 C19 테스트 결과를 분석해 다양한 인구 집단과 비교하면 모스크바 전체 인구 2%에 해당이 되는 25만 명 정도가 이미 환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인구는 1270만 명인데 현재 테스트의 한계로 57,300명이 신규 최종 판정자가 되어 있을 뿐이기에 앞으로 테스트 능력을 대폭 강화해 격리와 치료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성공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던 러시아가 갑자기 신규 최종 판정자가 폭증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 일본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베시의 병원장이 고베시의 인구 3.3%, 4만 명 가량이 이미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테스트 능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도쿄와 일본 전체는 어떤 상황이라는 말인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도 일선 보건소는 검사 능력도 안 된다고 하고 면봉도 모자란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베나 일본인들이 매일 말끝마다 아비간만 간절히 부르는 것을 보니 불쌍하네요.